네, 저도 증인들께 질의를 할 게 있는데 오전에 질의를 다 마치지 못해서 오전 질의를 일단 마치고 다음 질의 때 증인들한테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오전에는 제가 굴뚝 TMS 관리자 모드에서 수분 보정 개수 등을 임의 조작해서 산화물, 질소산화물 측정치를 실제 조작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여기 뭐 배출 조작하는 업체들 많이 나와서 이런 노하우도 또 가르쳐 드려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안산에 있는 특정 하수 처리장의 그 질소산화물 측정기기를 또 들여다봤습니다. 이 업체는 저희가 방문하기 이틀 전에 KTL, 그러니까 산업부 산하의 공공종합시험 인증기관인데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으로부터 해당 측정기기에 대해서 정도검사를 받은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을 한번 봤겠죠. 그런데 갔더니 측정기기 오류가 생겨 있습니다. 저기 컨트롤이라고 하는 데서 계속 이렇게 반짝반짝 깜빡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저기서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신호가 오는 거기 때문에 관제센터에서는 저 신호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만 관제센터에서는 아무런 신호도 가고 있지 않았습니다. 못 받고 있었습니다. 저 내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동작 불량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데도 관제센터는 인지를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 내용을 살펴봤더니 해당되는 알람을 관제센터에 전송되지 않도록 아예 세팅을 해놓고 있었던 겁니다. 저기 보시면 알람을 오프해놓고요. 디세이블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 모르는 거죠. 관제센터로는 내용이 안 들어가는 거죠. 저거를 ON을 해놓지 않으면 관제센터는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하수처리장에서는 굴뚝 TMS에서 원래 그 질소산화물을 총합해서 그 카운트를 할 때는 NO와 NO2를 보태서 그 질소산화물 총량으로 해서 측정치가 나가야 되는데 NO는 53.9가 나오고 NO2가 2.6이 나오는데 NO2를 막아놓고 있고 NO만 가지고 측정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NOx의 총값이 그래서 53.4, NO2는 빠진 상태에서 이 자료가 가고 있었던 것이죠. 저희가 이 측정기기에서 관제센터로 전송된 NOx 값을 확인해 봤는데요. 해당되는 시간대에 봤더니 NO2 값이 빠진 상태에서의 값만 이렇게 측정이 되고 있었고 그 값이 관제센터에서 받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이게 공단에서 받고 있는 자료입니다. 보시면 측정기 상태는 다 정상이라고 작동되고 있고요. 아무 문제 없고 측정값은 NOx 저기 보면은 그 NO2가 빠진 상태의 NO 값만 들어갔는데 NOx로 표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문제는 2012년에 디지털화 측정을 추진을 할 때 장비마다 특성이 다 달랐었어요. 애초에 2012년에 디지털화 할 때 보면은 그 당시는 국산 장비가 거의 없었고 다 외산 장비였는데 이 외산 장비들이 갖고 있는 특성들이 다 달랐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안에 개수를 조정하는 방식, 관리자 모드로 들어가서 운영하는 방식들이 다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다 달리 그 특성들을 감안해서 어떤 상수를 이 기계는 어떤 상수를 조정해야 되고 저 기계는 어떤 상수를 조정해야 되고 어디를 막아야 되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거를 다 무시해버렸어요. 해당되는 업체들하고 얘기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용역을 맡겨가지고 어떤 상수를 취득하는 것이 좋으냐라고 해서 그 해당되는 상수만 그냥 받아가지고 이 디지털화를 한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조작이 가능한 상태로 아무튼 내부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는 상태로 이게 지금 지속되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이라도 전 뭐 늦지도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장관님, 예. 우리가 이제 대기 오염 물질 측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두 개인데 하나는 굴뚝 TMS 정확하게 관리하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해당 사업장에서 자가 측정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여수 산단 사태에서도 봤습니다만 자가 측정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굴뚝 TMS는 요게 배출 부가금 그리고 사업장 관리, 대기정책 기초 자료가 되는 것인데 이게 이렇게 내부적으로 조작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다음 거 보여주세요. 거기에 이제 앞으로 환경과학원에서는 공장 굴뚝 감시를 위해서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신규로 분간 장비를 도입한다라고 또 하고 있습니다. 분간 장비 도입하는 거 좋은데요. 도입하기 전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굴뚝 TMS가 제대로 작동되고 명확한 자료가 들어오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저희가 업체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좀 해봤더니 수도권 사업장이 대기오염 물질 총량제가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 비상사태가 벌어지게 되면 사업장마다 큰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 평소에
조작을 좀 해서 실제로 배출 물질이 적게 나가게끔 관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장에서 어떤 비상사태가 나왔을 때 좀 많이 배출을 해도 총량을 벗어나지 않게끔 하려고 하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는 조작을 하는 사태들이 그것도 한꺼번에 낮추면 안 되니까 항상 조금씩 낮게 관리하는 방식이 횡행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립니다. 그 다음 거 보여주십시오. 이건 뭐 저 수질 TMS하고 똑같습니다. TMS 비밀번호 해제하는데 확인받고 허가받고 해제한다고 하지만 거의 뭐 일주일에 2번씩? 도대체 왜 저렇게 자주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들어갑니다. 그것도 안 되면 대개는 다 컨테이너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데 창문들이 다 설치되어 있어서 창문으로 들락날락 합니다. 수질 TMS하고 다르지 않아요.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제가 지난해 수질 TMS 조작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대기 TMS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같이 좀 점검을 해 주십사 했는데 왜 일을 이렇게 2번씩 하십니까? 수질 TMS 점검을 하실 때 대기에는 그런 문제가 없는지를 왜 안 하세요? 그래서 꼭 이렇게 일을 2년에 걸쳐서 꼭 지적을 받고 이렇게 일을 하게끔 환경부가 일을 왜 이렇게 하는지 또 이해가 안 갑니다. 절대 조작 불가능하다고 저한테 큰 소리 쳤습니다만 굴뚝 TMS가 수질 TMS보다도 훨씬 더 조작이 더 쉽고 더 간단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장비 특성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디지털 전송 방식 문제 있고요. 이거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장비에 따라서 조작하는 방식이 다 다르게 존재한다는 걸 알아주셔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설계를 하셔야 되고요. 내년에 대기관리 권역법 시행하고 TMS 부착 사업장이 현재 625개에서 2,000개 정도로 또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 대상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고민을 좀 해주시고요. 시행 전에 측정 기기별로 특성 감안해서 방법 만드셔야 되고 측정 기기별 특성 감안한 형식 승인 과정의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네. 아무튼 뭐 종합감사 전까지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수질 TMS로 한번 겪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종감 전까지 관련된 계획안을 좀 만들어서 저희 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정심태 보고받은 내용은 비밀을 비밀번호 풀어주는 게 연간 한 6만 건이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건 이제 상태 정보를 이제 뭐 다루기 위해서 상태 정보 상당히 한 25개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비밀번호를 풀어주는 건수가 많다고 합니다. 이제 그때 우리 의원님 지적하신 그런 조작이 일어날 수가 있겠다는 뭐 그런 가정을 해보는데요. 과연 그때 그 조작이 되는지는 실질적으로 되는지는 또 그리고 짧은 시간 동안 조작을 하더라도 예컨대 뭐 10초 정도 하더라도 5분 정도의 어떤 그런 평균값에는 영향을 안 미치기 때문에 한번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한번 기술적으로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관리자 모드도 이것도 일단은 그 비밀번호를 해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비밀번호를 해제할 때 그때 뭐 조작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은 그것도 어느 정도 조작되는지는 아까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실질적으로 현장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적하신 내용은 제가 직접 우리 팀을 꾸려서 정말 점검하겠습니다. 대신 향후 대책으로는 앞에서도 오전에도 뭐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형식 승인을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특히 기기별로 이제 여러 가지 작동 방식이 다르다는 부분을 더 상당히 이제 유의해서 보고요. 특히 무엇보다도 비밀번호 조작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장치로 설치하고 특히 들어갈 때마다 로그 기록을 남기는 것을 의무화하는 그런 방법도 우리 법 개정을 통해서 강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는 가능하다면 주기적으로 하루에 한 번씩 바꾼다고 하기 때문에 실제 조작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뭐 하루 단위가 될지 혹은 반나절 단위가 될지 훨씬 더 비밀번호 조작을 더 어렵게 하는 것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조작이 돼서 뭐 의심이 좀 이렇게 들 때는 표준값을 활용해서 원격 검색을 하는 이런 것을 병행해서
실질값과 그다음에 우리가 관측값을 또 TMS 값과 그다음에 관측값을 비교하는 것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송 항목도 확대해서 모든 정보를 가능하다면 이렇게 받아낼 수 있도록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조작 수치까지도 전송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TMS 그 실내에 CCTV를 설치해서 훨씬 더 모니터링을 좀 강화하는 것을 지금으로서는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디지털화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기계가 문제가 생겨서 고치거나 하는 방식으로도 들어가서 관리자 모드로 뭔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들어와서 무엇을 만졌는지 무엇을 손을 댔는지라고 하는 데이터 기록이 로그 기록은 남아야 되거든요. 지금 수질 TMS도 그렇고 대기 TMS도 그렇고 문제가 로그 기록이 전혀 안 남는다는 겁니다. 예. 아무튼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정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